당신의 삶이 무거운 이유, 놓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있진 않나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지만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은 잠시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었지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나중은 왜 늘 우리 곁에 오지 않을까요? 오늘 밤 당신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00년 전 쓰여진 지혜의 말씀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전하는 가슴 따뜻한 깨달음까지, 홀가분한 삶을 위한 특별한 안내서,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던 김민수 씨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끊임없이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 쉴 새 없이 도착하는 이메일.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숨가쁘게 흘러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자신에게 말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친구는 과로로 쓰러져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민수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성취의 굴레 속에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는 잊은 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대의 지혜서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왔습니다. 특히 성경은 인간의 본질적인 갈망과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도 이 오래된 지혜의 말씀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정작 임종을 앞둔 이들이 후회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제1장, 물질과 소유에 대한 집착.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 40년간 혼자 살다가 발견된 노인의 이야기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집은 천장까지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 사이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한 그의 마지막 모습은 현대인의 소유에 대한 집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물질적 소유가 주는 허상과 그 덧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매달 관리비만 100만 원이 넘는 이곳에서 사는 것이 모든 이의 꿈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이웃들의 삶, 더 비싼 차, 더 좋은 옷, 자녀들의 더 화려한 스펙. 행복을 위해 선택한 거주지였지만 그곳에서 느끼는 것은 끝없는 경쟁과 불안이었습니다. 물질의 소유는 마치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고 결국에는 생명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소유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 8천만 원 이상에서는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감은 크게 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이상의 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제2장, 삶의 허망함과 영원한 가치. 강원도의 한 산사에서 20년간 수행 중인 스님은 도시에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신가요?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이 유명한 구절은 인생의 본질적인 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는 초대장입니다. 서울의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환자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가장 값진 기억으로 남는다고 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주하는 이 깨달음을 우리는 좀 더 일찍 배울 수는 없을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주말까지 반납하고 공부하는 학생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힌 듯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지금 행복한가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나중에는 행복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점은 끊임없이 미뤄지고 결국 잡지 못한 채 쓰러져 갑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가족과의 대화, 오랜 친구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주말 아침 산책길에서 만나는 따스한 햇살.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3장 과거와 미래의 균형. 밤하늘의 별을 보며 걷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을. 과거는 이미 찍혀진 발자국이요. 미래는 아직 밟지 않은 모래사장이라는 것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오래된 지혜의 말씀은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소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미련이 현재의 삶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도 현재의 삶을 망치는 독이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며 현재의 모든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 자녀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삶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균형을 잃기 쉽고 뒤만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새기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4장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 도심 한복판의 거대한 백화점.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서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부산의 한 해변가에 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소박한 살림이지만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차 한 잔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들은 분명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행 잔고의 숫자나 부동산의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관계의 깊이에서 옵니다. 가족과 나누는 저녁 식사, 친구와의 진솔한 대화, 이웃과 나누는 작은 친절.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초대입니다. 물질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의 깊은 산속 한 남자에서 수십 년을 보낸 노스님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무거우면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가분한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초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렸는지, 내일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때로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방향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길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걸음이 진정 가치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기준이나 사회의 압박으로 무거워져 있다면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소유한 것의 크기나 이룬 성취의 높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이기에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기보다 영원히 간직할 만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가 아닌 감사가 되기를, 무게가 아닌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결국 삶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닌 놓아버린 것들로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것들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도 잡고 있을 필요 없는 것들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누르는 무게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덜어낼수록 차오르는 기쁨, 비울수록 깊어지는 행복, 당신의 홀가분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스쳐 지나갈 것들로 인생을 채우지 마라. 지금 당신의 마음에 울린 이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